안녕하세요. 문발리 우리술연구소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거의 매일 마시는, 제 친구 중에는 진짜로 매일 마시는 친구도 있어요. 이건 초록병 소주에 대해서, 그러니까 흔히들 희석식 소주라고 알고 있는 초록병 소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도 요거 드셨죠? 요즘은 하얀 병 있는 진로 이즈백 드신다고요? 그거나 짜파게티나 짜짜lun이나. 예전에는 이런 소주는 희석식 소주라고 불렀었습니다. 라벨에도 그렇게 적혀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 희석식 소주라고 써 있죠. 물론 한자로 적혀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소주라고 적혀 있습니다. 라벨에. 이렇게 된 사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희석식 소주를 어떤 분들은 화학 소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과연 화학 소주냐? 그럼 그거부터 알아보시죠. 희석식 소주는 주정을 가지고 만들어요. 주정이 뭐냐면 술 많이 마시고 이상한 소리하고 뻘소리하고 뻘짓하는 그 주정 말고 고구마나 타피오카, 감자, 쌀 이런 전분질 원료가 많은 그런 재료를 발효시켜서 우선 술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술을 여러 번 증류를 거듭해서 굉장히 높은 도수의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주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순수한 알코올이라고 봐도 될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술에서 맛을 내는 향이나 맛성분들은 거의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재료를 쓸 필요가 없죠. 전분질이 풍부한 재료면 술 맛과는 상관없이 아무거나 쓸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렇게 해서 뽑아낸 순수한 알코올에다가 물을 섞어서 물을 타서 25도, 우리가 흔히 마시는 25도나 16도 정도로 물을 타서 희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희석식 소주예요. 이 과정에서 물론 알코올을 화학적으로 합성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석유에서 알코올을 합성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는 하는데 이거는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는 초록병 소주, 희석식 소주는 화학적인 공법으로 알코올을 뽑아낸 건 아니니까 화학 소주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해요. 희석식 소주가 가장 적절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순수한 알코올에다가 물을 탔어요.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이 있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감미료들을 타게 돼요. 원래의 술맛에 가깝도록 감미료들을 타서 예전에는 사카린을 주로 썼다고 하는데 요즘은 스테비오사이드, 올리고당, 아스파탐 이런 감미료들을 넣어요.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소주는 희석식 소주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 증류식 소주가 조금씩 인기를 얻어가고 있어요. 증류식 소주라는 건 쌀이나 보리, 고구마, 감자,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 곡물들을 가지고 술을 담가요. 그리고 이걸 증류해서 하면 소주가 되는 거죠. 대부분 한 번이나 두 번으로 증류를 끝내서 한 50도 전후의 술을 만들고 여기에 이제 취향껏 혹은 제품별로 물을 타서 도수를 맞추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원재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맛과 향이 그대로 술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별다른 감미료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거죠. 필요 없죠.
일본도 우리 바로 이웃에 있는 일본도 희석식 소주와 증류식 소주를 구분을 해요. 일본의 주세법 상으로는 감류 소주와 을류 소주가 있는데 감류 소주가 희석식이고 을류 소주가 증류식 소주를 말하는 거죠. 근데 갑과 을이라고 하니까 왠지 을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게다가 증류식 소주가 이게 원래 오리지널 소주인데 왜 을인 거야? 그래서 70년대부터 큐슈 쪽 양조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랄까요? 부흥운동? 이런 것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을류 소주가 아닌 본격 소주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일본에 가서 면세점이나 이자카야에서 소주를 마셔보신 분이 계시다면 본격 소주라고 써있는 그런 마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일본 소주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술이에요. 하쿠타케 시로라는 술인데 그거 쌀 소주고요. 면세점에서는 37도짜리를 팔고 일본 이자카야에서는 25도짜리를 주로 마셔요. 여기 보시면 본격 소주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이거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이름을 본격 소주로 부르기 시작하면서 병도 고급스럽게 만들고 재료의 가공 방법이나 양조 방법에 관해서도 자기네들끼리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증류식 소주가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맨 처음에 포문을 열었던 일품질로를 비롯해서 대장부, 화요, 제가 좋아하는 미르 여러 가지 증류 소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가격은 좀 비싸요. 일반 소주가 대충 한 16도, 18도 정도 희석식 소주가 음식점에서 4,000원, 5,000원 하잖아요. 근데 증류식 소주 같으면 2만원, 3만원 25도짜리 같은 용량에 2만원, 3만원 하니까 좀 부담이 되기는 해요. 하지만 이젠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때려 마시고 그냥 일찌감치 취해서 정신없이 떠들고 이런 것보다는 좀 술 맛을 음미하면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가 사실 여지껏 술을 마셨지만 저도 30년 좀 넘게 술을 마셨지만 술의 맛을 보면서 술을 마신 적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처음처럼이냐 참이슬이냐를 골라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두 가지를 선택하는 기준은 맛이 아니에요. 모델이 누구냐? 이효리냐? 전지현이냐? 전지현이 소주 모델 한 적이 있나요? 모르겠어요. 요즘 같으면 특정 그룹의 불매운동 때문에 선택의 기준은 좀 명확해지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얘보다 제가 더 맛있으니까 난 이걸 먹겠어 라는 적은 30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소주에 대해서는. 그런데 친구들하고 술 마실 때 제가 한 병 가지고 갈 때도 있고요. 가게에서 파는 게 있으면 한 병 시키기도 해요. 그러면 다들 하는 말이 술이 맛이 있네? 라는 거예요. 그럼 여지껏 우리는 술 맛도 모르고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소주 맛도 모르고 소주를 마셨다는 거예요. 아니, 소주에 맛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조차도 안 하고 살았던 거예요. 제가 여기 몇 가지 저희 연구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술들을 보여드릴 텐데 술샘, 용인의 술샘 양조장에서 만드는 미르, 얘는 순쌀로 만드는 경기미로만 만드는 소주고요. 이거는 많이들 아시죠? 국순당에서 만든 고구마 소주. 얘는 원래는 북한은 술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김포에 있는 문배주 양조장에서 만들어요. 얘는 조하고 수수로 빚은 소주예요. 이제는 술 마시면서 맛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맛에 따라서 어울리는 안주도 달라지니까 그거 가지고
좀 더 풍성하게 술자리를 채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술도 좋은 술들이 많아요. 여기 있는 것 말고도 이만큼이 더 있어요.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내일이나 모레 중에는 분명히 하루쯤은 술을 드실 거예요. 초록병 소주 말고 증류식 소주 한번 찾아서 드셔보세요. 어쩌면 여지껏 몰랐던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시게 될 수도 있어요. 책은 마음의 양식이고 술은 영혼의 동반자입니다. 문발리 우리술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